결국 이번 주 넘어가네요, 그죠? 뭐 아직 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때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3월 10일 선고인데 3월 7일부터 오늘 기일이 지정될 듯 기사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그날 넘기고 3월 8일 5시 40분쯤에 이제 속보가 3월 10일 날 선고한다는 속보가 아마 헌법재판소도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봤겠죠.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날 하려고 한다면 오늘 오후 늦게 할 그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오늘 넘어간다면 진짜 이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예.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류상으로는 인용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는 그것이 헌법재판소에도 그 뭐 상당 부분 그대로 이제 그 흐름이 느낌이 전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래서 오늘 5시 40분 이 언저리가 어쩌면 굉장히 운명적인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습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또 따져보면 왜냐하면은 지금 뭐 200일 가까이 지난 다음에 변론을 잡기도 하고 마지막 변론을 하기도 하고 선고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 100일은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직 두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보다는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안이 그만큼 논란도 많고 엄중한 만큼 시간을 더 지체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평의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필요하니까 계속 더 하는 것이거든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지 그 재판관들이 일부러 국민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닌데 기다려야 되는데 민주당은 연일 지금 이제 거의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삭발하고 단식하고 그다음에 매일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지도부가 직접 쏟아져 그 지시하고 단체장들한테까지 주민들 오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흔역 임명 안 하면 몸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상권 분립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 결론대로 아니면 우린 못 받아들여. 지금 그거거든요. 파면하라고 이제 요구하지 않습니까? 결론 정해서 요구하고 빨리 해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것이거든요. 자꾸 승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 당은 다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밝혔고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한 번 더 밝히면 뭐 더 좋겠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은 피고입니다. 피고. 지금 이 사건 이 재판의 피고인데 피고가 나는 판결 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 피고는 그냥 지금도 직무 정지 상태예요. 그리고 판결이 나오면 그 즉시 그냥 파면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각됐을 때 민주당이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것이 정말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의 현실적인 우려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지금 태도는 파면 아니면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라는 태도이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16년 말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혁명뿐이다 이런 말 합니다. 믿기지 않은 말이죠. 시민혁명을 완성하겠다 이런 말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원하는 결론 아니면. 그다음에 해 넘어가서 2017년 2월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여러분들 기각되면 승복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승복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중들한테. 그러면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촛불 대신 횃불을 들고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DNA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결론 우리만 정이고 아니면은 우리는 못 받아들여. 혁명이라도 할 거야. 근데 지금 사실 그런 태도이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하시라고 얘기하라고 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스치듯이 뭐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게 사회 불안을 높이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성 의장님. 네. 근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그럴 말할 자격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도 똑같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오는 뭐 탄핵
만약에 인용되면 뭐 헌법재판소 뭐 처단해야 된다, 뭐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네. 물론 지도부는 폭력적은 안 된다라고 선을 긋긴 헌법재판소 쓸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국민의힘 쪽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탄핵반대 집회 전환길 전광훈 뭐 이런 분들이 네, 하는 그런 발언인데 분들이 그런 하는 분들과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 같이 행진하고 같이 일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구별은 되죠. 근데 이제 명확히 구별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서부지법 폭동 일으켰던 폭동 주동자들 찾아가서 내가 빼주겠다, 뭐 내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긋지 못했던 지금 윤상현 의원이 사실상 탄핵반대 집회 주동적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다고 해서 사실상 투트랙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 자중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 저는 뭐 민주당은 그럼 잘했냐? 그리고 민주당이 너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런다. 이것도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지금 너무 이 그 양쪽에 흥분된 사람들에 대해서 흥분된 지지자들에 대해서 제도권 정치라면은 그분들을 좀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결과 나왔을 때 저는 그때가 가장 우려스럽거든요. 그분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인용됐을 때 보수층에서는 저는 자, 이 에너지를 조기 대선의 보수 진영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저희 기각되면은 저희는 자, 이 에너지를 우리가 또 윤석열 정부 잘 견제할 테니 우리한테 많이 힘을 주십시오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약간 지금 서로 뭐 승복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로 너무 그 분위기를 끌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무조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쪽 모두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쪽이 권성동 대표가 같이 뭐 승복하라 메시지 하라 했는데 저희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 때문에 투트랙으로 사실 가고 있지 않냐 진정성 못 믿겠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 분위기 되면 진짜 선거일 나오고 하면 그때쯤 되면 양당 모두 같이 좀 뭔가 승복의 메시지를 같이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선고일이 지정이 되면 한 2, 3일 말미가 있는 그 사이에 그때쯤이면 더 이상 지지자들이 최대한 이제 좀 겸허히 기다리도록 지금 민주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 선언한 걸로는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했던 국민의힘은 너무 투트랙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도 잡고 싶고 지도부는 또 만약에 있을 조기 대선도 만약에 고려면 중도층도 잡아야 되니까 그 지도부는 중도층 잡겠다고 선을 긋고 근데 또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집회 가서 함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저들의 진심을 믿을 수 있겠느냐? 저희도 저희 지지자들한테 가서 설득 못해요. 저들도 승복했다고 했다라고 설득 못합니다. 저희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 그거에 대한 자 하나 둘 셋 동시에 반성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윤상현, 나경원, 뭐 김기현 이런 의원들이 또 노골적으로 불복을 선동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저희 아까 과거 사례 탄핵이 각하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에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선을 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저희가 뭐 2016년, 17년 발언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에 와서 파면 안 하면 우린 승복 안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뒤집어 버릴 거다 뭐 이런 메시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손 팻말이 조속히 결정하기를 바란다. 이건 저는 오케이라고 보는데 파면하라. 이거는 그러니까 헌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거잖아요. 어떤 결과를 놓고. 지금 헌재 앞에서 롱롱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하라고 다 있잖아요. 자 다음 주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윤상현 의원은 지금 이 방송에 안 나와 계신데 이 억울하게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이게 사실관계 왜곡돼서 이제 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서부지법 사태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윤상현 의원이 뭐 그 경찰에 그 연행됐었던 그것은 그 폭력 사태 일어난 그 새벽 전이에요. 한참 전. 그 전날입니다. 그 전날에 몇 명이 이제 그 경찰서로 갔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얘기한 거고요. 그 폭력 사태 일어난 것은 한참 지나서 이제 그 새벽에 일어났었던 이제 별개의 일이고요. 그때 그 서부지법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은 아니었다. 아닙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 당에서 지금 헌재와 관련해서 선을 넘은 발언을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서촌호 의원 한 명이에요. 그건 잘못한 발언이에요. 그렇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집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을 뿐이지 헌재를 뭐 협박하거나 불복하겠다거나 그런 발언은 전혀 한 바가 없고요. 지도부는 완전히 완벽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과는 크게 다르죠. 민주당은 지도부가 주최한 당 차원의 집회를 매일 장애 집회를 하면서 거기서 파면 촉구하고 날짜까지 빨리 하라고 이제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선상에 너네도 잘못이고 너네도 잘못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건 억울한 일이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우리 대변인께 말씀을 드리고 온다면
사실은 국민의힘 열성 지지자들이 보기에는요. 네. 그 선 딱 지키고 있는 현역 의원들 때문에 복장 터져요. 억울하시다는데요? 자, 그런데요. 그 복장 터지시는 우리 지지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쟁을 치르려면 반자유, 반시장, 친중, 친북하는 이재명 대표와의 이런 그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경영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 큰 전쟁을 치르려면 대포 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보병도 있어야 되는 거고 소총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뒤에서 보급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것이지 그 정신은 다 지금 하나지 않습니까? 진도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만약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넘어간다면 다음 주에 있을지 안 있을지 그것도 모릅니다만 넘어간다고 보고 그런데 다음 주는 다음 주 한가운데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0사람이면 10마디 말을 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뭐 그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재명 항소심보다는 뒤에 있어야 된다느니 먼저 있어야 된다느니 오전 오후로 나눠서 있을 수도 있다느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 모든 얘기들은 다 본인들의 이 생각하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냥 발언하시는 것일 뿐이고 네. 헌법재판소는 그런 걸 전혀 따지고 안 하죠. 따질 것 같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성 의장님도 사석에서는 따질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크 앞에 의심할 뿐입니다. 의심. 예. 그분들을 근데 의심하지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때 우리 그 대목이 우리들의 갈등이 있어요. 그럼요. 저희도 뭐 근데 사실 저희도 지금 일정부터 결과 모든 건 다 이럴 것이다지. 사실 헌법재판소가 그때도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헌법재판소 잘하고 있는 건 정말 보안 철저하게 하는 것 같다. 네.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그러지. 아니 저희 시청자들 저는 늘 의식을 하는데 그 지금 성 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100% 옳은데 그러나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지난 석 달 동안 헌법재판소가 보여온 것을 그대로 다 경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앞선 주제에서 끝날 때 말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하나 이거는 꼭 여기 가서 얘기해야지라고 기대됩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 연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 것,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 것. 그러니까 그 미국이 반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한다. 그게 끝날 때쯤에 결국 수습이 된 다음에도 그 사실 뭔가 갈등이 크게 있은 다음에 그 이후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느 한쪽은 양쪽이죠. 양쪽 다 서로에 대한 뭔가 자비와 좀 용서를 해야 이게 수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뭔가 헌재도 잘못했고 뭐 어떤 판결을 내려도 잘못했고 지금 양쪽 지지자들은 헌재가 어떤 판결을 우리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하면은 다 헌재에 대해서 지금 뭐 절차성이 문제가 됐든 그런데 성 의장님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말씀하실 거면 하지 마시오. 양쪽 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열성 지지자분들이실수록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마음에 피를 흘리고 계시는데 자비심을 얘기하면 또 그분들은 복창이 또 터져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어떤 전쟁터에 있다는 생각을 늘 처절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사실 저도 당내에서 당의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낼 때 그런 얘기 꼭 들어요. 지금 전쟁 중인데 뭐 하는 거냐. 전쟁 중인데 지금 단일 대우로 뭉쳐야지 입 다물어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ቍ끗하게 정치하면서 아니 이럴 때일수록 이런 다른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고 전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양쪽 뭐 다 복창 말씀도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 있으신 거 이해하는데 그럴 때라도 누군가는 어느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는 이 이후에 그리고 이 전후로 뭔가 자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 대한 용서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죠. 성 의장님의 결론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그거 얘기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이건 전혀 별개의 사안이에요. 별개지만 지금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나온 다음에 탄핵 선고가 나는 것과 탄핵 선고가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나오는 건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일반 국민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겁니까? 일반 국민의 느낌이 다르니까 정치인들의 유불리도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연동돼 있으니까. 연동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이 먼저 나오게 되면 유권자들은 조기 대선을 일단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이미 조기 대선이 시작돼 버리면. 근데 현실적으로요. 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법원이 헌재의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헌재는 법원의 영향을 왠지 받을 것만 같거든요. 우리 너무 헌재를 의심하면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짚었나요? 네, 법원에 영향을 받는. 짚었나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얘기를 자주 해야 된다. 네. 제 그 말이 부적절하다면 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네네. 가령 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중죄를 선언을 했는데 가령 중벌을 선언을 했는데 유지가 됐는데 네, 유지가 되거나 혹은 뭐 더 이제 가중이 되는 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을 1심에서 무죄라고 한 부분이 뭐 유죄로 바뀐다든지 뭐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모든 게 각하로 된다면 그 헌법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균형추의 그 머릿속에 누구나 말을 입 밖에 꺼내지는 않겠지만 머릿속에 다 그런 추가 하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나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네. 저는 없을 것이다. 믿습니다. 헌법재판관도 믿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 2심을 하는 재판부도 혹시나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먼저 나오면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우리가 받아야 되나? 만약 예를 들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먼저 나왔는데 뭐 기각이 되거나 그러면 기각됐으면 어차피 기각됐는데 이재명 대표를 좀 봐줘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늘 그냥 생각했던 대로 할 것 같아요. 만약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니까 또 조기 대선 넘어갔으니 차기 대선 후보니까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나?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법원과 헌법재판관들은 최소한의 그래도 믿음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네, 재판관을 믿어야 된다는 당위론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는다니까. 저는 믿는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별개로 해야만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믿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호준석 대변인께서는 같은 생각이십니까? 제 그 추론은 지금쯤은 8명이 예. 다 자기 입장을 정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의 결론은 개별적인 결론은 이미 나 있다. 네네. 평결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제 결론은 정했을 것이고 평의를 하다 보면 어떤 결론을 얘기 안 해도 이제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 저쪽으로 갈 것 같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그 지금 과정인데 인용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6명이 확보가 됐다면은 벌써 선고를 했을 것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만약 기각이었다면 진즉 나왔을 것인데 인용 쪽으로 의견을 합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라는 말들이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분위기 이번 주 분위기는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인용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아직 6명이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추론 같고 특히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에 기각보다는 각하 쪽으로 그 의견을 내려는 재판관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작년 12월 9일과 11일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왔었습니다. 문제적 발언을 많이 하는 그 분인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위법성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검찰을 잘 못 믿겠으니까 검찰 내란죄 수사권 없는 거 아니냐 자꾸 물어보니까 그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을 하면서 그 내란죄 수사권이 왜 없느냐 그 논거가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는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논거를 적용하면 검찰보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더 없는 거죠.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서 법원에서 내란죄 공소 기각을 한다. 그러면 그 모순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선배 재판관들이 중앙지법의 그 재판부는 그렇게 결정했는데 우리는 그 전에 이건 탄핵이다라고 결정한다. 이거 너무 모순 아닙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각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우리 예상보다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만 따져 들어가 본다면 공소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죄를 판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문제 삼아서 이 지금 피고인이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내릴 수조차가 없으니 네. 일단은 공소를 기각했다 다음에 뭐 경찰이 뭐 이제 수사를 해서 어찌 해 오면 그때 판단의 준비를 다시 갖추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그렇지만 형사재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헌재 심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상의 문제. 근데 이제 검찰의 신문 조서도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했다면 공수처는 뭐 신문을 못했으니까 조서가 없지만 검찰도 지금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제 판명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거 다 증거로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신문도 했는데 증인신문과 조서가 엇갈리는데 내용이 다른데 우리는 이 조서를 믿겠어. 사실 이제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절차상의 하자들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각하거든요. 네. 그런 의견을 내는 재판관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기각 의견 낸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인용만 아니라면 그렇죠. 이제 그 결국 기각이 되는 거니까. 네.